제가 거주 공간으로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깔끔하기도 하고 치안도 좋고 하니까 오피스텔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좀 특수하게 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직장도 가까워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19평형 오피스텔에서 지금 제가 한 4개월 정도 지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이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올까, 뭐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관리비를 한번 비교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비교가 될 아파트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저는 직장하고 가까워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오프 전날은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이제 공급 면적이 34평이고 전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국평이라고 하는데 세대 수는 5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고,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19평형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10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10.99평인데 이제 뭐 11평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오피스텔은 500세대예요. 500세대인데 이 관리비 부과된 거를 이제 비교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2025년 5월에 부과된 관리비고 2025년 4월에 사용한 그런 금액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상세 내역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관리비 상세 내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 비싼지, 그리고 평수가 좀 달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굵직하게 볼 거는 기본 관리비,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관리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6,000원 정도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8,000원 정도입니다. 이제 평수를 비교하면은 사실 한 2배가 넘잖아요.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가 좀 많이 비싸구나, 오피스텔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도 평수가 아파트가 훨씬 높은데도 오피스텔이 한 4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죠. 5,000원 정도인데 이 수선 유지비랑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죠. 근데 수선 유지비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공사할 거, 벽에 크랙이 생겼다, 뭐 엘리베이터에 뭐 등이 나갔다, 뭐 이러한 거,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고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큰 공사,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거다,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선 부분이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저는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지 않아요.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신축이라 2년 차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요. 그래서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금액을 낸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14,000원, 수선 유지비로 5,000원 정도 낸다. 근데 이게 건물 연식이 쌓이면은 상승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공지사항 나온 걸 한번 봤었었는데 한 7, 8% 정도 작년보다 올라갔다고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한 10%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보유자인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고, 세입자로 들어간다면은 사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나갈 때 받게 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뭐 월세를 내고 있거나 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가 요 정도 되는데 1500세대 아파트보다도 비싼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오피스텔의 특성일 것 같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붙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과세와 과세와 부가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어떤 항목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어떤 항목은 과세가 돼서 부가세까지 붙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에서 468원은 과세가 된다. 그래서 부가세가 발생하고 승강기 유지비, 뭐 세대 전기료, 공동 전기료 이런 것들이 부가세가 발생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료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난방비 같은 거는 부가세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조금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자시면은 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를 잠깐 죽여놓은 상태여가지고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받는 과정을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열 손실료, 뭐 세대 난방비, 급탕비에 부가세가 붙는 게 사실 오피스텔에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 VAT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가스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오피스텔에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금액이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훨씬 많은 가스를 쓰니까 오피스텔이 훨씬 비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등기상 비주거용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가지고 관리비에서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나온 거 이렇게 쭉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16만 6천 원을 냈는데 물론 보일러 가스비까지 합치면은 한 19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한 1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평형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이제 34평형 아파트와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주의점은 뭐 케바케죠. 이제 내가 만약에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 혹은 뭐 이런 VAT가 붙는 난방비나 급탕비를 엄청 많이 쓴다 하면은 10%를 더 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관리비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오프 전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집에 가게 되잖아요. 뭐 일요일도 있고 오프날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열흘치가 빠진 금액이 이 정도다 보니까 그걸 다 채운다면은 이제 34평형 아파트 관리비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용 10평 정도 오피스텔 한 달 관리비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2025년 기준으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더 많이 나오는 분들은 막 25만 원 뭐 정도도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매우 무더운 여름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추운 겨울이거나 이럴 때는 한 25만 원, 27만 원 뭐 정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거주하시려면은 관리비를 꼭 따져 보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매할 때 관리비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0만 원이 살아보니까 절대 아니었고, 제가 보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요거를 얘기해요. 비과세 합. 예.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 뭐, 요 정도는 10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의 자금력하고 비교를 해서 현명하게 이런 주거지를 좀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오피스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월급으로 이제 1억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긴 하거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또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괜찮은 컨텐츠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한번 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